위기를 기회로 생각해야 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간밤에 크립토 시장은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이 74K 부근까지 갔다가 미장이 열리고 나서 무려 81K까지 상승하고 현재는 지금 79K 부근의 소강 상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러한 변동성이 생겼던 가장 큰 이유, 트럼프가 관세 90일 유예할 거다, 이런 퍼드가 시장에 퍼지면서 일시적으로 시장이 엄청나게 상승한 뒤에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백악관이 해당 뉴스는 가짜 뉴스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추가로 트럼프가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수요일날 발효되는 모든 중국 제품의 추가 관세 50%를 발표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다시 중국의 보복성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 비트코인도 그렇고 미증시도 그렇고 이 관세라는 장벽만 없다라고 하면 충분히 튀어오를 수 있고 상승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한테 던져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트럼프의 현재 스탠스를 봤을 때 관세가 쉽게 타결되고 봉합되지는 않겠지만 아직도 강력한 매수 수요는 있다라는 거, 그리고 관세가 시장에 영향을 줄 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사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관세 전쟁은 현재 진행 중이고 중국까지 트럼프가 50% 추가 관세 때리는 거에 강력 반대한다, 반격 조치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맞불 작전을 놨고, 중국 관영 매체는 6대 대응 조치 리스트까지 공개하면서 제대로 그냥 꼬리 내리는 게 아니라 맞서 싸우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부분은 트럼프가 본인 트루스 소셜에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베센트를 올리면서 이제 거의 70개국이 세계 무역 재균형을 돕고 싶어 우리에게 접근했다. 즉 지금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미국과 협상하려고 계속해서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충분히 미국이 만족할 만한, 흡족할 만한 대안만 던져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개별적인 나라의 상호 관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 있는 기대감을 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중국의 이런 강경한 태도에 당황했는지 유가가 하락하고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식품 가격이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없으며 오랫동안 남용되어 온 미국은 이미 시행 중인 관세로 남용 국가로부터 매주 수십억 달러를 수입하고 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연준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기승전 연준을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연준에게 금리를 인하하도록 트럼프가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명 트럼프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그리고 주가가 폭락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한 팩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어제 시장 가격을 방어해줬던 큰 요인은 연준이 금리 정책 검토를 위한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라고 해서 어제 연준이 비공개 회의를 소집해서 연준 은행들이 부과하는 사전 및 할인 금리 변경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 비공개 회의에서도 트럼프의 이런 강력한 관세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의 위원들이 분명히 중대한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할인 금리, 디스카운트 레이트 같은 경우는 연준이 시중 은행들에게 대출을 해줄 때의 금리, 이 부분을 논의를 했다. 어쨌든 추후에 관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오고 금융이 흔들릴 수 있을 것을 대비해서 지금 재할인 창구에 금리를 내려주려는 논의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 파월과 연준은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경기 침체 위험이 다가오는 가운데 분명히 연준의 액션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JP모건 글로벌 채권 책임자인 반 미셸 같은 경우도 연준이 5월 FOMC 전에 긴급 금리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난주 시장 혼란은 1987년 주식시장 붕괴,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등 시장의 역사적인 침체와 비교될 만큼 심각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 언제나 연준은 나서서 금리 인하를 신속하게 하면서 경기를 부양해줬다, 이런 과거를 인용하면서 연준이 큰 침체가 왔을 때는 나서줄 가능성도 크다라는 중대한 발언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확실하게 추세를 반전하고 다시금 회복되는 흐름으로 가려면 가장 중요한 수요단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체크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관세의 불확실성으로 3일 연속으로 유출세가 나오고 있고, 오늘 미장에서 유입세로 피벗이 되는지 유출이 지속되는지 이 부분이 단기적인 시장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또한 지금 기업 대표들 모두 미국 경기 침체 이미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충분히 미증시 하락세가 지속될 위험이 있다.
하지만 레리핑크가 장기적인 관점 롱뷰로 보자면 지금 이런 큰 폭의 조정, 패닉셀 하락은 매도 기회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레리핑크 발언을 실천으로 옮긴 우리들의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시장 폭락 중에서도 대표적인 크립토 주식인 코인베이스를 1330만 달러치 매수하면서 엄청난 바이더딥을 단행했고, 대표적인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핀테크 펀드인 LKF는 지난주 금요일은 물론 어제 폭락 때도 이런 식으로 코인베이스를 추가 매수한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아크의 인터넷 펀드인 ARKW에서도 4일날 추가 매수 그리고 7일날 추가 매수를 했다. 그리고 과거부터 캐시우드는 굉장히 단기적인 스윙 트레이딩을 잘했는데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고점 부근에서 비트코인을 팔고 그리고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이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던 만큼 왜 캐시우드는 이런 식으로 패닉셀 구간에 코인베이스를 늘렸을까? 이 부분에도 물음표를 던져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굉장히 말이 많아진 아서 헤이즈는 중국의 인민은행 비트코인 상승을 촉발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달러 위안 차트를 보여주면서 달러 위안 차트가 이런 식으로 상승한다. 즉 위안화가 지금 계속해서 가치가 하락하고 평가가 절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중국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고 그것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2013년, 2015년 이때도 위안화가 평가 절하되면서 달러 위안이 급등했을 때 비트코인으로 큰 자금들이 유입되는 현상을 보였던 것처럼 2025년에도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현재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대대적인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서 관세 충격을 완화하려고 통화 완화 조치를 통해 적극적인 경기 부양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일본 또한 추경 경정, 예산 편성과 중소기업 금융 지원 확대로 유동성 공급, 그리고 대만 또한 22조 원 규모의 금융 안정 기금을 투입해서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지금 여러 각국들이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관세라는 큰 벽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고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을 주긴 하겠지만 어쨌든 전 세계가 돈을 풀고 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그리고 샌다스 차타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오히려 전 세계 관세 위험의 해지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이 법정화폐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켜서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발언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크립토 시장의 개별적인 규제 이슈도 체크해보면 미국 SEC가 가상자산 원탁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덱스 유니스왑과 코인베이스 그리고 크립토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참석하면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규제 조정과 규제 프레임워크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회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핵심 플레이어들의 말을 수렴한다라는 거 충분히 친화적이고 이 크립토 산업이 혁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를 편성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크립토 내부 마이크 노보그라치가 운영하는 갤럭시 디지털의 본사 또한 미국으로 이전하겠다. 그리고 그 후에 나스닥 상장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IPO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향후에 SEC가 훨씬 더 크립토에 친화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해외에 있던 크립토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동하고 상장까지 추진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지금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옵션 거래소인 CBOE는 새로운 비트코인 선물 출시를 예정한다 하면서 해당 선물은 4월 28일에 출시가 될 것이며 비트코인 가격의 10분의 1을 추적하는 XBTF 지수를 기반으로 한 선물 파생 상품을 출시하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시즌 종료다, 사이클 끝났다 라고 하는데 이런 초대형 파생 거래소에서는 새로운 비트코인 파생 상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논의되고 시장에 나오고 있고, 그것은 결국에 관세라는 벽이 허물어진다라고 하면은 기관들의 큰 수요를 만들어내고 들어올 수 있는 창구를 열 수 있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홍콩 증선이 SFC 같은 경우도 스테이킹 서비스 허용 지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훨씬 더 크립토의 친화적인 규제안 형성에 힘을 쓰고 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전 세계가 크립토를 배척하고 혁신을 막는 규제라기보다는 훨씬 더 혁신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장려함과 동시에 건강한 시장, 성장할 수 있는 시장 규제를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미국 최초의 XRP 2배 선물 ETF가 출시가 된다라는 소식, 이런 식으로 메이저 알트코인에 대한 새로운 선물 ETF 상품도 계속해서 승인을 받고 출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진다면 본격적으로 올해 안에 새로운 이더리움을 이을 알트코인 현물 ETF 출시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플은 공식적으로 토큰화 시장이 글로벌 금융을 재편함에 따라 2033년까지 0.6조 달러에서 무려 18.9조 달러의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기관들의
어마어마한 채택, 채권 및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들이 이동하면서 새로운 금융시대를 주도할 거다라고 하면서 토큰화에 대한 이런 굉장히 긴 보고서와 홍보 영상까지 만들고 있다. 그리고 리플이 왜 토큰화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려고 합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이번에 본인들이 출시한 RLUSD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더욱더 커질 것이고 국경 간 결제의 핵심적인 축을 지금 리플이 담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 시장도 현재는 위축되어 있지만 충분히 수면 아래에서는 강력하게 펀더멘탈을 강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비트코인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 흐름도 체크를 해보자면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시장에 많은 선물 포지션들이 정리가 됐고 시장이 청소가 됐다. 개미들이 엄청나게 많이 정리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고, 그리고 단기 홀더들이 얼마나 거래소에서 많이 손절했는지 그 손절 물량을 체크해보면 오히려 이런 식으로 본격적인 큰 패닉셀이 시작됐던 2월 3월 달보다도 지금은 패닉셀하는 물량이 훨씬 더 적다. 그 얘기는 지금 개미들이 다 털릴 만큼 털렸고 하방 압력이 지금 제한적이고 손절하는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장 대중 심리가 극도의 공포 구간에서 약간 고개를 들면서 투심도 조금은 회복되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 펀더멘탈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중립 국면에 위치를 하다가 다시금 고개를 들어주면서 돌파를 해준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큰 폭의 폭락 이후에 이런 펀더멘탈 인덱스가 해당 구간을 돌파한 이후로 비트코인이 큰 랠리를 나갔던 만큼 지금의 이런 돌파 흐름도 우리가 유심히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라고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성장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을 찍고 다시금 고개를 들어주고 있고, 가장 중요한 그리고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라고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성장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바닥을 찍고 다시금 확장되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유동성 흐름까지 이런 식으로 눌림 이후에 다시금 올라가면서 유동성도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거래소로의 CDD 유입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는데, 이 CDD 유입이라고 하면 오래된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유입되는 물량을 CDD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오래된 물량이 유입되면 장기 홀더가 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조정받는 그런 패턴을 보여줬는데, 지금도 이런 식으로 큰 CDD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거, 누군가는 관세의 불확실성으로 큰 차익 실현과 투매를 하려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아직은 방심하지 마시고 시장 흐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인 차트 흐름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81K까지 올라와줬지만 중요한 이 상승 추세의 저항 리테스트를 받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시 80K 위에 안착을 시도했지만 윗꼬리를 달고 강력하게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만큼 확실히 이 상승 추세선 상단에 다시금 올라타기 전까지는 이 구간 저항을 계속 맞을 거다. 그렇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조정 우리가 열어는 놔야 되고,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4시간 봉상에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들어왔던 해당 캔들의 시가 대략적으로 76K다. 이 구간을 조정이 나오더라도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다시금 이 저항 추세선을 테스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시장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미증시 흐름을 트래킹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특히나 알트코인에 대한 걱정이 많다. 알트코인 시즌 종료 아니냐, 알트코인 시즌 안 오는 거 아닌가요, 캐처님?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확실히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과거 2021년, 2017년 사이클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때 이제 알트코인 시즌이 오면서 알트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그렇게 과거처럼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즉 비트코인 현물표 출시 이후에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축적을 하면서 오히려 알트보다는 비트코인으로 에너지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도미넌스가 또다시 음수 구간으로 가기 전까지는 일단 알트코인 불장 시나리오는 일단은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가장 직관적인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까지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위치한 것은 맞지만 아직 완전히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 추세가 전환됐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고개를 들어주는 모습이 나와줬을 때 알트도 어느 정도 회복되는 국면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는 주간 미국 파산 신청 건수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현재 지금 어마어마한 파산 신청이 일어나고 있고, 이 정도 수치는 과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당시와 맞먹을 만큼 엄청난 파산이 지금 신청되고 있다. 근데 언제나 투자 시장의 불변의 진리는 뭡니까?
보니까 우리가 매수를 고려할 때는 모두가 피를 흘리고 있고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라는 거.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시기만큼 피가 낭자한 상황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패닉에 들어가 있는 구간이다. 이는 또 뒤집어서 말하면 오히려 기회의 구간을 우리는 지나고 있다라는 것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사이클 시즌 종료가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는 근거. 보통 이렇게 큰 랠리가 시작되고 사이클 탑을 찍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락장이 촉발될 때는 이런 식으로 패닉셀링 구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시즌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아직 패닉셀링 구간이 확실하게 나오진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큰 폭의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 패닉셀링 구간에 돌입하지 않은 만큼 본격적으로 대세 하락으로 가기보다는 상승장 속에서의 조정 구간이라고 저는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비트코인은 4년이라는 반감기 주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마지막 4년 주기의 마지막 해가 하락장인데 아직 4년 주기 마지막 해까지 가려면 이만큼의 구간이 남아있고 보통 이 구간은 분배의 구간이다. 보통 이런 식으로 분배의 구간에서는 굉장히 큰 랠리 마지막 피날레를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본격적인 베어마켓에 돌입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이번 조정이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고 관세라는 것이 얼마나 시장을 흔들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분배의 최종 사이클은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이 최종 분배의 구간을 지나서 본격적으로 이 베어마켓에 들어가는 이때 우리들이 바닥에서 15K, 20K에서 사뒀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뒀던 거 이때 잘 넘겨주고 나오면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